자, 교재 336페이지의 전세권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권이 뭔지가 나와 있죠. 일단 전세권이 뭐냐, 법조문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죠. 전세권이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요 전세금이 목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역권 하면서 법정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없다. 따라서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전세권도 법정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권에 관해서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전세 계약을 하고, 그렇지만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임차권인 겁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전세권입니다. 그럼 결국 현행법상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명칭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전세 계약은 참 많이 합니다. 요새 또 문제가 많잖아요. 말도 많잖아요. 전세 계약은 참 많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 대부분이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보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 등기를. 왜냐하면 만약에 주택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서 임차권이면 그 전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전세권의 규정이 적용되겠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세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전세권은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은 왠지 막 좋은 권리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막 임차인보다 전세권이 더 후진 것 같은 질문이 나오면 막 답을 선택을 안 해요. 아이씨, 이럴 수가 없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굉장히 좋은 권리라는 의식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실제로 그래서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판례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아무튼 전세권이 결코 세입자에게 유리한 권리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정하려면 막 공청회니 뭐니 해가지고 막 절차가 복잡해.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용이해요. 특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섰다 그러면 왠지 서민을 위한 그 국회의원처럼 보이니까 표웃기도 좋아. 그러니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매년 개정을 해야 되고 민법은 개정 안 하고 냅두니까 이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간의 역전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세권이 그닥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 좀 머릿속에 이렇게 품어둬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인 것이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했으면 임차권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구별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살을 붙이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전세권의 객체를 찾고 이거를 건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이니까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안 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건 없고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 물건이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 물건이기도 해요. 교재 보시면은 337페이지 전세권의 객체 부동산이다.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2번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세 번째,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 결론만 크게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동시에 뭐죠? 담보 물건이다. 그 다음에 하단에 5번 타 제도와의 비교해서 하단에 줄친 거 있죠? 채권적 전세에 대하여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된다. 이거 아니에요. 유추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적 전세라는 게 뭐냐면 등기 안 한 전세. 등기 안 한 전세 채권 전세라고. 이거는 뭐예요? 임차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가 아니라 등기 안 한 전세는 뭐죠? 임차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신 전세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설정계약과 설정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전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전세권까지만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초로서 그러니까 담보 물건이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뭘 할 거냐면 경매권,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경매. 그래서 기초로서 어서 오십시오. 너무 늦으셨어. 경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진도는 더 안 나오고 이제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문제를 푸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편해요. 일단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뭐 임의 경매다, 강제 경매다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기초니까. 근데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경매가 됐을 때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리 분석 이렇게 그 경매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권리 분석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경매가 됐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도 없고 또 등기된 순서도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요. 두 번째, 용의권이죠.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뭐 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하고 주택 임차권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요. 이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것만 몰라도 돼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요. 용의권이 만약에 선순위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무조건 이것도 예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음 주 개념할 건데 유치권은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뭐 예라기보다는 법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자, 권리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권리도 있고 소멸이 되는 권리도 있겠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자, 경매가 됐습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그 권리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질 않아요? 그럼 배당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이 돼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그럼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이제 중개사법 시간이나 이제 경매를 배우는 과목에 보면 이제 1순위, 뭐 주택 임차인의 소액 임차 보증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이 1순위, 2순위, 당해세 3순위 막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우더라도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당해세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말씀 저번주에 드렸죠. 그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배당 순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강의세, 근로자의 3개월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 일자를 하게 되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부 임차권,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게 경매 전부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교수님이 하나도 못 풀겠어 하는 분이 계시니까 연습을 할 건데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연습. 자, 경매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 이거부터 할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보니까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뭘 판단해야 돼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그죠? 모든 저당권은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무조건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무조건 소멸이야. 얘가 있는데 얘 왜 소멸하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왜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소멸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을 전세권 소멸돼야 안 돼요? 되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 갑과 비교해야 돼. 갑보다 늦었어요.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당을 받으려면 소멸돼야 되니까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소멸됐는데 얘가 남으면 얘가 1순위가 돼가지고 부당해요. 그러니까 얘가 소멸되는 얘는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요. 자, 소멸됐죠?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을이고 3순위가 뭐죠? 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됐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당권도 전세권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셋 다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돼요? 배당 순위가. 따라서 다 소멸되고 갑, 물, 병 세 사람의 갑, 을, 병의 순서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아, 전세권 큰일 났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서 감정이입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편입니다. 이게 제일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수업하고 학원에서 쭉 시험 보잖아요. 또 반이 또 틀려. 이상하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에. 갑이 1순위가 전세권이에요. 2순위가 을 저당권입니다. 3순위가 병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인데 요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쓸 거야.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쓰지 말고. 자, 그럼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자. 그죠? 갑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왜요? 얘가 최우선이잖아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표정이 왜 어두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누구하고 비교하라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하라고. 얘보다 늦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고. 얘보다 빠르니까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표정이 어두워. 아,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알았어요. 용인 물건이니까. 예. 그런 거. 저당권과 전세권 차이. 1순위 배당받는 누구예요, 여기서? 1순위로. 자, 배당이 됐습니다. 자, 1순위 누가 배당받습니까, 여기서? 갑을 병주. 누가 1순위 배당받아요? 을. 네. 을이 1순위요. 정확히 하셨다. 병이 2순위입니다. 갑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아요.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전세권이 소멸이 안 돼요? 얘보다 빠르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봐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낙찰된. 그죠? 경락인한테 받겠죠. 그럼 봐.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번 같은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싶으면 5억 다 써도 돼. 왜요? 다 소멸되니까 경락받은 사람은 깨끗한 물건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5억 다 쓰면 안 되죠. 얘가 소멸 안 되고 남는다는 말은 이 3억을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나한테 받을 거잖아. 이걸 얼마만 써야 돼요? 2억을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닌데 한순간의 미스로 경매에 참여했다가 3억을 날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날릴 수도 있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거야 이게. 기본이니까. 만약 이거를 5억을 다 썼어요. 그럼 무조건 경락받겠죠. 그 대신 이사 같은 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나한테 뭐라 그래요? 3억 달라고 그래요. 줘야 되잖아. 그럼 이거 실제 얼마 준 거예요? 8억 주고 산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든 모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이 결정되고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아요. 라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경락인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근데 왜 전세권자가 1위가 안 돼요? 맨 처음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 갑이? 이거요? 아니 두 번째.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다니까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는다니까? 그건 아는데 전세권자가 처음 1번이었잖아요. 1번이잖아. 소멸이 안 됐잖아. 3억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지금 전세권이 소멸이 안 돼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이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제가 전세권 취득했는데 그 집에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경매했어요. 내가 소멸되면 안 되지. 내가 피해보잖아. 얘보다 빠르니까 소멸 안 되지.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 되든 말든. 그런 의미야. 다만 얘가 소멸되느냐 아닌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뭐예요?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세 번째. 네 가지만 할 거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을 안 드셔가지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지상권입니다.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저당권 소멸하고 병저당권 소멸해요.
지상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배당순위입니다. 1순위가 갑이에요. 2순위는 병이. 지상권자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질 않아요. 자, 제가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지상권, 지역권을 설명드리면서 우선 변제권 얘기를 안 했죠. 왜요?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권리는 뭐가 주어지질 않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아요.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용익물권인데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근데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안분, 배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묘한 게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증금, 전세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독일, 유럽, 미국은 보증금, 전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평택 같은 데 가면 미국인 애들한테는 보증금 안 받아요. 깔세라 그래가지고 그냥 세만 받아. 그게 걔네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 놈들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막 총 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보증금을 안 주고 있으면 세입자가 경매가 되더라도 신경 쓸 게 없어. 세입자들은. 왜요? 나 받을 돈 없잖아. 그냥 나 이사 가면 돼. 귀찮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조건 보증금을 줘야 돼. 안 주면 미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은 서양에서 온 제도, 보증금이 없는 나라에서 온 제도인데 우리는 무조건 보증금, 전세금을 주니까 이게 막 제도가 뭐예요? 헝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택임대차 보호법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택임대차 보호 필요 없어. 임차권, 채권이고 대항력 없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 왜요? 보증금 안 주니까. 보증금 안 주니까 뭐 그냥 경매가 되든 뭐든 그냥 이사 가야 돼요? 할게요.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이 전세금이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이 돼. 우리나라는 막 이 복잡해진 이유가.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제도는 독일로부터 온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게 없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얘는 법적으로는 실제로는 주지만 보증금이 없는 거니까 얘한테 뭘 줄 필요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그죠? 하나 더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대항력을 줍니다.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뭘 줘요? 대항력을. 거기다가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뭘 인정해줘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요. 이게 왜 들어오는 거예요? 보증금 때문에. 자,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예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자, 갑이 아파트를 전세를 얻으려고 해요.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설정되어 있냐면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뭐 큰 금액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괜찮네 해가지고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임차보증금 예를 들어서 3억이랄게요. 3억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확정일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약서 가져가야 돼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그랬더니
못 해준대요. 다음에 해야지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갑이 부랴부랴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경매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분석해 봅시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솔직히 이 사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는 모든 판례들이 이걸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해요. 갑 주택임차권 소멸해야 하네?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왜냐하면 얘하고 비교한다고. 얘하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야. 얘보다 먼저 늦었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예의 없어요. 무조건.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죠? 자,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병, 3순위가 임차권, 갑이. 왜냐하면 확정 일자를 하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뭘 기준으로요? 확정 일자 2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당 순위는 언제요? 확정 일자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인 거예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얘가 뭐라고요? 10억이래. 그러면 얘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받잖아. 근데 얘가 10억인데 임차 보증이 3억이니까 가만해도 남는 거 없겠죠? 큰일 났어. 3억 다 날리게 생겼어. 이때 갑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거기까지 이해해야 돼. 요새 막 전세 그 말 많잖아요. 그죠? 자, 이때 갑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때. 나는 그 자리에서 대항력은 있다. 아니죠. 얘보다 늦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소액이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의 힌트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정보다 먼저 주민을 등록을 했고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 얘하고 비교한다니까요.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니까. 자, 어떻게 행동해야 돼? 여기서 힌트야, 그게. 이 힌트야. 어떻게 행동하면 얘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소멸을 안 되게 만드는 거. 아니, 근데 힌트가 돼.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3억 날릴 판이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5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얘한테 500만 원을 갚으면 최우선의 저당권도 뭐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죠. 그럼 경매가 되더라도 얘보다 먼저, 그렇죠? 했으니까 소멸 안 돼. 소멸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죠. 그 대신 3억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죠. 경매 아니죠. 아니지. 언제까지 갚으면 되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갚으면 돼.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부부싸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날릴 거야, 그죠? 싸울 일이 아니라 보통 1순위 은행이야, 은행. 은행 가가지고 나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 왜? 자기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500만 원만 갚으시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갚아버리면 돼.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다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 집의 원주인. 네. 그 주인은 돈 하나도 못 가져가요. 못 받겠죠. 왜? 이 사람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니지.
지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걱정하시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얘를 갚았을 때 문제,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문제 가지고 이게 주택 임대차 법 관련된 모든 판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결국 이런 모든 문제가 경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뭐 근로자의 3개월 징금, 뭐 소액 임차 보증금 막 이래가지고 뭘 외워대면 뭔가를 막 머리끌 뜯어서 외웠는데 불구하고 막상 문제 나오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뭐예요? 틀리니까. 복잡할수록 문제 푸는 도구는 단순화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공식을 간단한 걸 외우고 연습하는 거지.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식과 같은 거니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법 공부하면서 계속 써먹을 내용이니까 기초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담보 물건으로 들어갈 거예요.